밤 10시 반, 부산 해운대 뒷골목. 고급 횟집 청해회의 간판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난다. 입구의 수조에서는 광어와 우럭이 천천히 유영하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카운터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주방장 한상복은 도마 위에서 칼을 쥐고 전어를 손질하고 있다. 말이 적고 손놀림은 정확하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린다.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 셋이 들어선다. 옷깃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허리춤의 윤곽과 걸음걸이가 말해준다.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소속. 선두에 선 남자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한다. 예약했습니다. 서대용. 상복은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인다. VIP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가 안내하려 하자 세 남자 중 막내로 보이는 사령관이 손을 들어 막는다. 사장님, 여기서 멀찍이 떨어져 주세요. 국가 업무라서요. 목소리는 정중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상복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알겠습니다. 그는 회접시를 들고 복도 끝 비밀방 앞으로 걸어간다. VIP룸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정보기관이 비공식 회의를 위해 자주 쓰는 공간이다. 방음이 완벽하고 CCTV도 없다. 군부대와 정보기관 사이의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곳. 상복이 문 앞에 다다르자 안쪽에서 대화 소리가 새어나온다. 군에서 정보가 안 넘어와. HID 쪽 출신 인물 때문이라는데. 국방부 정보본부가 작정하고 막고 있어. 우리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거야. 2019년 합동작전 이후로 계속 이래. 군은 우리를 믿지 않아. HID, 휴먼 인텔러전스 디비전, 인간정보부대. 상복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는 숨을 고르고 접시를 천천히 문 앞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사장님은 그냥 음식만 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서대용의 목소리다. 경험 많고 신중하지만 지금은 조금 날이 서 있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또 한마디가 스친다. 이번 실종 사건 HID 출신이 연루됐다는 게 확실해. 근데 군은 그 명단조차 안 내놔. 상복은 접시를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선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그의 눈은 바닥을 향해 있다. 주방으로 돌아온 그는 도마 위로 다시 칼을 올리지만 손끝이 잠시 멈춘다. 수조 속 물고기들이 천천히 원을 그린다. 상복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비밀방 안. 3명의 사령관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다. 서대용은 태블릿을 켜고 화면에 지도와 사진 파일을 띄운다. 최근 3개월간 민간인 신분으로 위장한 HID 출신 요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군은 이걸 내부 문제로 처리하려 하고 있어요. 옆에 앉은 박진수 사령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실종되기 전 모두 국정원 산하 민간협력망과 접촉했다는 거예요. 군 측은 이걸 우리가 개입했다는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막내 사령관 이한결이 테이블을 두드린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왜 HID 요원을 건드립니까? 오히려 군이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닙니까? 대용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군부대가 HID 자료를 독점하고 있어. 국정원은 바보 취급하는 거지. 진수가 쓴웃음을 짓는다. 2019년 평양 합동 침투작전 때도 그랬잖아요. 정보 공유 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다가 요원 3명 잃고 책임은 우리한테 떠넘겼죠. 그때 살아남은 요원이 1명 있었다던데. 그 사람도 HID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한결이 말을 꺼내자 대용이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그 이야기는 끝난 거야. 그 요원은 기록에서 지워졌어.
군도 우리도 모두 합의한 사안이야. 하지만 그게 이번 사건과 관련 있을 수도. 추측하지 마.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실종 사건을 해결해야 해. 대용의 목소리가 단호해진다.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흐른다. 문 밖. 상복은 물컵을 닦으며 복도 끝에 서 있다. 귀는 문 쪽을 향해 있다. 방음이 완벽하지만 문틈과 환기구를 통해 대화의 일부가 새어나온다. 그는 컵을 천천히 닦으며 눈을 내리깔고 있다. 안에서 대화가 이어진다. 우리한테 넘기지도 않고 사건은 단독 처리. 웃기지. 이건 권력 싸움이에요. HID 출신들은 군부 내에서도 비선 라인이고 그들이 민간으로 나오면서 정보망이 꼬인 겁니다. 군은 그걸 우리 탓으로 돌리려는 거고 결국 또 우리가 뒷감당이네요. 상복은 물컵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돌아간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다. 다시 도마 앞에 선다. 칼을 쥐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한다. 칼날이 정확하게 뼈를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한결의 목소리다. 그나저나 사장님 되게 조용하시네요.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하시던데. 진수가 낮게 웃으며 말한다. 저런 사장이 뭘 안다고. 그냥 생선이나 썰지. 대용도 피식 웃는다. 여긴 조용해서 좋아. 말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안전하지. 상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얼굴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된다. 그는 작은 숨을 삼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칼을 다시 쥔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만이 주방을 채운다. 시간이 흐른다. 사령관들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간다. 술잔이 오가고 목소리는 점점 낮아진다. 대용이 태블릿을 끄고 말한다. 이번 사건 HID 출신 실종 요원이 핵심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왜 사라졌는지가 열쇠야. 진수가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군은 실적이고 우리는 책임이야. 서로 빨아먹기 좋은 사건이지. 누가 먼저 그 요원을 찾느냐가 관건이에요. 한결이 서류를 펼치며 덧붙인다. 근데 이상한 건 그 실종 요원의 최근 행적이 부산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해운대 일대. 대용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해운대? 여기? 네. 민간 신분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요. 군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추적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를 배제하고? 당연하죠. 그게 그들의 방식이니까. 대용이 주먹을 쥐었다 펴며 낮게 중얼거린다. 결국 또 우리만 바보 되는 거야. 정보는 뒤늦게 받고 책임은 먼저 지고. 진수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진다. 이게 바로 2019년 작전 실패 이후의 후유증입니다. 그때 우리가 군을 못 믿게 됐고 군도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정보를 숨기고 단독으로 움직이고 결국 이런 식으로 꼬이는 겁니다. 한결이 조용히 묻는다. 그때 살아남은 요원은 정말 기록에서 지워진 겁니까? 대용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지워진 게 아니야. 숨겨진 거지. 군과 우리 양쪽 모두가 합의한 거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왜요? 그 사람이 작전 실패의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자였으니까. 군은 그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고 우리는 그걸 막았어. 대신 그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지웠지. 진수가 한숨을 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딘가에서 민간인으로 살고 계신다는 거네요. 그렇게 알고 있어.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찾는 실종 요원과 관련이 있을까요? 대용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야. 그건 완전히 다른 케이스야.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이야기고 우리가 건드릴 일도 없어. 하지만 대용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하다. 문 밖. 상복은 다시 복도에 서 있다. 손에는 빈 접시가 들려 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그저 서 있을 뿐이다. 안에서 대화가 이어진다. 근데 말이야, 그 실종 요원, 민간에 숨어 있다는 첩보도 있어. 군은 우리를 배제하려고 숨기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먼저 찾으면 이번 사건의 주도권을 군이 쥐는 거지. 그럼 우리도 서둘러야 합니다. 상복은 접시를 조용히 복도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그리고 천천히 주방으로 돌아간다. 도마 위에는 아직 손질되지 않은 생선이 남아있다. 그는 칼을 내려놓고 잠시 등을 돌린다. 수조 앞에 선다. 물속에서 광어가 천천히 유영한다. 상복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만 얼굴은 조금 더 굳어 있다. 칼을 다시 쥔다. 칼날이 도마를 내리치는 소리가 주방에 울린다.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감정 없이. 밤 11시 40분. 방 안에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진수가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소리를 높인다. 이건 명백한 정보 은폐입니다. 군 정보본부는 HID 출신 요원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는 한 글자도 안 넘겨줬어요. 한결이 서류를 넘기며 덧붙인다. 2019년 작전 당시 생존자 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전원 사망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 첩보에 따르면 최소 한 명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대용이 손을 들어 둘을 진정시킨다. 알아.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실종된 요원들을 추적하는 것뿐이야. 과거는 건드리지 마. 하지만 팀장님,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면요? 진수의 말에 대용이 인상을 찌푸린다. 무슨 소리야? 2019년 작전 생존자가 해운대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종된 요원들도 모두 해운대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대용이 잠시 침묵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계속해봐. 한결이 서류 뭉치를 펼친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입니다. 군 정보본부가 숨기고 있는 자료들이죠. 테이블 위로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펼쳐진다. 흑백 사진, 작전 보고서, 신분증 복사본. 그중 한 장의 사진이 테이블 모서리에 놓인다. 젊은 군인의 얼굴. 30대 초반. 날카로운 눈빛. 옷깃에 새겨진 HID 마크. 그 순간 진수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그 사진을 떨어뜨린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미끄러진다. 문 아래 틈으로 한 장이 살짝 빠져나간다. 아, 젠장. 진수가 몸을 숙이려 하지만 대용이 손을 든다. 나중에 줍자. 일단 이야기부터 마저 해. 상복은 빈 접시를 들고 비밀방 앞으로 걸어온다. 그는 문 앞에 다다라 조용히 접시를 내려놓으려 한다. 그때 발밑에 무언가가 보인다. 사진 한 장. 문 아래 틈으로 살짝 나와 있다. 상복은 접시를 테이블에 놓고 천천히 몸을 숙인다. 사진을 집어든다. 그리고 멈춘다. 흑백 사진 속 젊은 군인의 눈동자. 날카롭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시선. 옷깃에 HID 마크. 그리고 사진 하단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 한상복. 소령. HID 3팀. 상복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사진 속 젊은 얼굴과 지금의 자신. 2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본다. 숨소리가 거칠어진다. 주변이 조용하다. 복도에는 그와 사진만이 존재한다. 그 순간 문이 열린다. 한결이 나온다.
사장님, 이거 방금 떨어뜨린 건데. 한결의 목소리가 멈춘다. 상복이 사진을 들고 서 있기 때문이다. 한결의 시선이 사진으로 향한다. 그리고 상복의 얼굴로 향한다. 그는 무언가를 깨닫는다. 천천히. 사장님? 상복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사진을 한결에게 건네는 대신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그리고 꺼낸다. 바랜 플라스틱 카드. 국가정보원 비밀 출입증. 사진은 오래됐지만 얼굴은 분명하다. 이름도 선명하다. 한상복. 특수요원. 국가정보원. 상복은 그것을 조용히 한결의 손 위에 올려놓는다. 한결의 표정이 얼어붙는다. 입이 벌어지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는 출입증을 들고 사진을 들고 그리고 상복의 얼굴을 본다. 세 개의 이미지가 겹쳐진다. 사장님이 아니 당신이. 한결의 목소리가 떨린다. 상복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한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비밀방 안. 한결이 출입증과 사진을 들고 들어선다. 얼굴은 창백하다. 대용과 진수가 동시에 그를 본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한결은 대답 대신 출입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대용이 그것을 집어든다. 눈이 커진다. 이게 뭐야?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사장님? 무슨 소리야? 한결이 사진을 함께 내밀며 말한다. 이 사진 속 인물이 저 사장님입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선다. 뭐? 대용은 출입증과 사진을 번갈아 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든다. 문밖 복도에 상복이 서 있다.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대용이 일어선다. 들어오시죠. 상복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문을 닫는다. 네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선다. 침묵이 흐른다. 진수가 먼저 입을 연다. 사장님이 HID 실종요원? 상복은 고개를 젓는다. 실종요원이 아닙니다. 그럼 숨으라는 명령을 받은 요원입니다. 대용이 천천히 앉으며 손짓한다. 앉으시죠.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복은 앉지 않는다. 그는 서 있는 채로 말한다. 2019년 11월 평양 외곽 합동 침투 작전. HID 3팀과 국정원 2팀이 합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진수가 서류를 뒤적인다. 그 작전 공식 기록에는 전원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원 사망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대용이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다. 상복은 고개를 끄덕인다.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고 우리는 포위당했습니다. 팀원 5명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죠? 상복은 시선을 피한 채 말한다. 민간인 2명을 구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측 협조자였고 적에게 잡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들의 시신을 두고 민간인들을 데리고 탈출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진다. 한결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게 문제가 된 겁니까? 상복은 고개를 끄덕인다. 군은 제가 팀원들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전 실패의 책임을 저에게 돌리려 했죠. 진수가 주먹을 쥔다. 말도 안 돼. 그건 명령에 따른 행동 아닙니까? 명령은 애매했습니다. 가능한 한 모두를 구출하라.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죽어가는 팀원들과 살릴 수 있는 민간인들. 대용이 깊은 한숨을 쉰다. 그래서 군은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군요. 네. 군사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직무유기, 명령 불복종, 팀원 유기. 그런데 국정원이 개입했다?
상복은 접시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대답한다. 국정원은 저를 살려줬습니다. 군과 협상해서 제 기록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대신 민간인으로 숨어 살 것, 절대로 과거를 드러내지 않을 것,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상복은 접시에 생선을 올리며 덧붙인다.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사령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대용이 출입증을 다시 들여다본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여기 해운대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숨어 지낸 겁니까? 네. 6년째입니다. 진수가 테이블을 짚으며 말한다. 군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찾고 있을 겁니다. 왜요? 상복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한다. 최근 실종된 HID 요원들, 그들이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세 사령관이 동시에 몸을 일으킨다. 뭐라고요? 상복은 고개를 끄덕인다. 2달 전부터였습니다. 한 명씩 이 가게에 왔습니다. 민간인 행세를 하며 손님으로 왔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HID 출신이라는 걸.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을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 상복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낸다. 구겨진 종이. 그 위에 짧은 문장.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필요합니다. 대용이 쪽지를 받아든다. 이게 군에서 보낸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HID 내부에서 온 것 같습니다. 군 상층부가 아니라 현장 요원들이 보낸 거죠. 왜 당신을 찾는 겁니까? 상복은 깊은 숨을 들이쉰다. 2019년 작전이 실패한 이유, 그건 단순한 정보 누출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새 사령관의 표정이 굳는다. 배신자? 네. 그리고 그 배신자는 아직도 조직 안에 있습니다. HID 내부에, 혹은 군 정보본부 내부에. 진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친다. 그래서 최근 요원들이 실종된 거군요. 그들이 배신자를 찾다가 제거당한 거 아닙니까? 상복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용이 일어서며 말한다. 그럼 당신도 위험합니다. 만약 배신자가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상복은 창문 쪽을 바라본다. 오늘 저녁 가게 앞에 낯선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군 번호판이었습니다. 민간 위장이었지만 저는 알아봤습니다. 한결이 급하게 창문으로 달려간다. 커튼을 살짝 열고 밖을 본다. 지금은 없습니다. 떠났겠죠. 확인만 하고 간 겁니다. 대용이 상복에게 다가간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았다면 왜 아직 건드리지 않는 겁니까? 상복은 처음으로 사령관들을 정면으로 본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뭘? 제가 누군가와 접촉하기를. 그래서 꼬리를 잡으려는 거죠. 사령관들의 태도가 서서히 바뀐다. 처음에 무시는 사라지고 긴 침묵만이 남는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다. 국정원과 군의 갈등 중심에 있었던 이가 바로 눈앞에 서 있다는 현실이 천천히 무게를 드러낸다. 대용이 조용히 말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상복은 고개를 끄덕인다. 이미 감시당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들도 저도. 진수가 창백한 얼굴로 묻는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함정에 걸린 겁니까? 상복은 대답 대신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낡은 권총 한 자루를 꺼낸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세 사령관이 동시에 허리춤에 손을 가져간다. 상복은 권총을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준비는 해야죠. 대용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다시 앉는다. 이런 젠장 우리가 뭘 건드린 거야? 상복은 조용히 대답한다. 당신들이 건드린 게 아닙니다. 이미 건드려져 있었던 겁니다. 6년 전부터 횟집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조의 기포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서대용은 상복과 마주 앉아 있었고 그의 뒤로 박진수와 이한결이 조용히 서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군복이 아닌 평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상복은 여전히 칼을 손에 쥐고 있었다. 회를 뜨던 칼날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고 형광등 아래에서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오래된 경계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대용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상복 씨, 아니, 한상복 전 요원님. 상복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대용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살짝 밀어냈다. 당신이 아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때 겪은 일의 진실도. 상복은 칼을 천천히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칼자루 근처에 머물렀다. 진실? 상복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울렸다. 그것은 쉰 목소리였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거칠었다. 당신들이 말하는 진실이라는 게 뭡니까? 박진수가 뒤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군인 특유의 직선적인 태도로 말했다. 2019년 평양 합동 침투 작전. 작전명 북극성. 당신은 그 작전의 생존자입니다. 상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작전은 박진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공식적으로는 실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한결이 차분하게 이어받았다. 그 원인이 우리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복의 손이 칼자루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서대용이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낡은 사진들과 문서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작전 브리핑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침투 경로가 표시된 지도였다. 당신의 팀은 HID, 인간정보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서대용이 설명했다. 군 정보사 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선 라인으로 운영되던 조직이었죠. 국정원도 합참도 모르는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상복은 서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서대용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대용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의 팀은 평양 외곽의 한 건물에 침투했습니다. 목표는 고위급 탈북 희망자 2명을 안전하게 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박진수가 냉정하게 덧붙였다. 작전 24시간 전에 북측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함정이었죠. 상복의 턱선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한결이 다른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보 유출의 경로를 역추적하면 국정원 내부의 특정 부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부서는 당시 군 정보사와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복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당신의 팀이 희생된 건 서대용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단순한 작전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조직 간의 권력 싸움에서 벌어진 거였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수조 속 물고기들만이 조용히 유영했다. 박진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얼굴에는 군인 특유의 굳은 표정이 있었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한요원, 당신은 그날 밤 팀원 5명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신만 나왔습니다. 등에는 민간인 2명을 업고 상복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은 포위망을 뚫고 14km를 이동했습니다. 총상 2군데, 골절 1군데를 입은 상태로, 그리고 민간인 2명을 모두 살려서 경계선까지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박진수가 말을 멈췄다. 상복이 갑자기 일어섰다. 칼이 도마 위에서 떨어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댔다. 그의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다. 그만. 상복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만하십시오. 서대용이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상복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그때 왜 혼자 남으셨습니까? 상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벽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상복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벽에서 몸을 떼어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가게 안쪽으로 걸어갔다. 서대용 일행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상복은 계산대 뒤쪽에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이 있었다. 군번줄, 낡은 시계, 그리고 사진 한 장.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이 바래 있었다. 상복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서대용이 사진을 들여다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사진 속에는 어두운 건물 안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젊은 상복이 2명의 민간인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표정은 결연했다. 그리고 그의 뒤쪽으로 흐릿하게 4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했다. 그들은 상복을 엄호하고 있었다. 후방을 지키고 있었다. 박진수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한결도 그 사진을 조용히 들여다봤다. 그의 얼굴에 잠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상복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탄약이 떨어졌습니다. 3사람 모두 상복을 바라봤다. 통신도 끊겼습니다. 지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상복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함정이라는 걸,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걸.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목표 대상들은 진짜였습니다. 2명의 민간인,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데려가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복의 손이 테이블을 짚었다.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팀장이 결정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나가야 한다고,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라고. 그래서 4명이 남았습니다. 상복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를 보내기 위해, 민간인들을 살리기 위해. 침묵이 흘렀다. 저는, 상복이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가득했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서대용의 눈빛이 흔들렸다. 박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이한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상복이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다. 살릴 수 있는 사람만 살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겨우 그 말을 내뱉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대용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을 필요가 없었다. 상복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을 쥔 손에서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박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후에 조직은 당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복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웃음이라기보다는 경련에 가까웠다. 버렸죠. 공식적으로는 작전 실패. 사망자 명단에서는 제 이름도 올라갔습니다. 생존 보고도 훈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이한결이 물었다. 왜겠습니까? 상복의 목소리에 오래된 분노가 스며들었다. 실패한 작전의 증인이 살아있으면 곤란하니까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그런 걸 캐낼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곤란하니까요. 그는 사진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저는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위를 둘러봤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서대용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지금 박진수가 말했다.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복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무슨 뜻입니까? 서대용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최근의 보고서들이었다. 2주 전부터 요원 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모두 HID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접촉한 곳이 그가 지도를 가리켰다. 이곳입니다. 해운대 일대에. 상복의 표정이 굳어졌다. 더 정확하게는 이한결이 덧붙였다. 이 횟집에서 반경 2km 이내입니다. 상복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추적한 결과 서대용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옛 민간협력망과 접촉한 이력이 있습니다. 민간협력망? 상복이 물었다. 당신이 작전 중에 구축했던 정보원 네트워크 말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당신은 상당히 광범위한 민간 정보망을 운영했습니다. 상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긍정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진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군 정보사와 국정원이 또다시 영역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실종 요원들을 찾느냐, 누가 정보를 독점하느냐로 그 과정에서 이한결이 덧붙였다. 서로 정보를 숨기고 방해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서대용이 상복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복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저는 그저 생선이나 손질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겁니까? 당신의 네트워크, 서대용이 말했다. 당신이 구축했던 민간 정보망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실종된 요원들이 그 네트워크와 접촉했다는 건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박진수가 차갑게 덧붙였다. 그 네트워크 자체가 표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방 안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수조의 기포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상복은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봤다. 사진들, 지도들, 보고서들, 모두 그의 과거를 증명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복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 위를 천천히 훑었다. 낡은 사진, 작전 지도, 실종 요원들의 얼굴이 담긴 파일들. 서대용은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상복을 재촉하지 않았다. 이런 결정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진수는 여전히 고든 자세로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군인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시간이 촉박한 작전에서는 이한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운대의 밤 풍경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일렁였다. 그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상복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다. 당신들은 저를 뭐라고 부르려고 합니까? 서대용이 잠시 멈칫했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상복이 계속 말했다. 아니면 한상복 요원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우리는 서대용이 말을 시작했지만 상복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저는 오래전에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상복이 말했다. 한상복 요원은 2019년 평양에서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팀원들의 그림자가 담긴 그 사진을. 이들이 저를 살려준 이유는 제가 임무를 완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2명의 민간인을 살려서 경계선까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직은 저를 버렸습니다. 제 팀원들의 희생을 묵살했습니다. 실패한 작전으로 기록하고 책임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상복이 사진을 다시 내려놓았다. 다시는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시는 조직의 톱니바퀴가 되지 않겠다고. 서대용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배신당했습니다. 조직에게, 국가에게. 당신의 희생은 인정받지 못했고 당신의 팀원들은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서대용이 테이블에 손을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요원들이 같은 조직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상복의 눈빛이 흔들렸다. 실종된 3명의 요원들, 이한결이 말했다. 그들도 HID 소속이었습니다. 비선 라인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과 국정원은 서로를 탓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박진수가 냉정하게 덧붙였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정보를 독점할 것인가로 싸우면서 정작 요원들을 찾는 데는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대용이 새로운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통신 기록과 동선 추적 자료들이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그가 설명했다. 3명의 요원 모두 실종 직전에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그가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붉은 원이 그려진 곳이었다. 이 횟집을 중심으로 한 반경 2km 이내입니다. 상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정확하게는 이한결이 다른 자료를 펼쳤다. 당신이 과거에 운영하던 민간 협력망의 주요 거점들과 일치합니다. 서대용이 상복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들은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의 네트워크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 상복이 물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대용이 대답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군이 이 정보를 국정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도 군에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보 독점, 박진수가 차갑게 말했다. 군 정보사는 HID의 비선 라인을 지키려고 합니다. 국정원에게 넘어가면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은 이한결이 덧붙였다. 군이 또다시 단독으로 위험한 작전을 벌이다가 실패할까봐
견제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결과적으로 서대용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조직 모두 실종 요원들을 찾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상복은 침묵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짚었다. 서대용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장님, 아니, 한상복 요원님. 상복이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저는 서대용이 잠시 망설였다. 저는 당신에게 다시 조직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나 조직이 당신에게 요구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가 상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지금 사라진 3명의 요원들은 그들은 당신처럼 버려질 것입니다. 조직 간의 권력 싸움에서 책임 떠넘기기에서 그들의 목숨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상복의 턱선이 굳어졌다. 군이 숨긴 정보, 서대용이 계속 말했다. 국정원이 막은 정보. 그 사이에서 진실은 묻혔고 요원들의 생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지우려 했던 그 조직들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금 같은 실수를 또 하려 합니다. 침묵이 흘렀다. 박진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 요원, 저는 군인입니다. 명령을 따르고 조직을 신뢰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번 일을 조사하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조직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한다는 것이. 이한결도 고개를 끄덕였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독점하고 군을 견제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정작 현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을 찾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상복은 여전히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서대용이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 당신의 경험, 그리고 그가 낡은 사진을 가리켰다. 당신이 그날 밤 무엇을 겪었는지, 조직이 어떻게 사람을 버리는지, 그 경험이. 서대용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사라진 사람들을 찾는 데 필요합니다. 상복의 손이 떨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들렸던 총성, 팀원들의 마지막 무전. 가라, 상복아. 너만이라도 살아남아라. 등에 업힌 민간인들의 무게. 14km의 도주. 그리고 조직의 냉담한 통보. 작전 실패. 생존자 없음. 상복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거기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 이름으로는, 그가 낮게 말했다. 그 이름으로는 불리지 않습니다. 서대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상복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냥 상복이라고 하십시오. 횟집 주인 상복. 알겠습니다. 서대용이 조용히 대답했다. 상복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칼을 집어들었다. 회를 뜨던 그 칼. 그는 그것을 천천히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마치 무기를 내려놓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서대용과 마주보는 위치에 섰다. 조건이 있습니다. 상복이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서대용이 대답했다. 저는 조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복직도 복권도 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복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실종된 요원들을 찾는 것.
그것만이 목적입니다. 조직 간의 권력 싸움이나 정보 독점 같은 것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서대용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그것만을 원합니다. 박진수가 덧붙였다. 우리 셋은 각자의 조직을 대표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결이 확인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의 만남도 이 조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복이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군 정보사 사령관, 국정원 1차장, 합참 정보본부장.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인 자격이라고 했다.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들도 조직에서 버려질 수 있었다. 상복처럼. 상복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이해했다. 이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상복이 말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서대용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박진수는 고든 자세로 고개를 숙여 경례했다. 이한결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상복은 가게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 잠금 장치를 열었다. 금속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는 뒤돌아서서 세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없이 안쪽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그 행동이 곧 결심이었다. 함께 움직이겠다는 뜻을 말없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서대용이 먼저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다. 박진수와 이한결도 뒤를 따랐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상복이 물었다. 서대용이 지도를 다시 꺼내 펼쳤다. 붉은 표시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다. 실종된 3명의 요원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들입니다. 모두 이 일대입니다. 상복이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곳. 그가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는 옛날에 제가 운영하던 정보원 중 한 명이 살던 곳입니다.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이한결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6년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입니까? 상복이 쓴웃음을 지었다. 제가 죽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해체되었습니다. 박진수가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이곳은요? 중고 서점입니다. 주인이 옛날에 탈북자였습니다. 제가 남측으로 데려온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서대용의 눈빛이 빛났다. 그 사람은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아마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1년 전쯤입니다. 가끔 생선을 배달하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대용이 결정했다. 상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산대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는 해지고 모서리는 말려 있었다. 그는 그 공책을 펼쳤다.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들이 빼곡했다. 이름들, 주소들, 암호 같은 기호들. 이게 뭡니까? 박진수가 물었다. 제 네트워크의 기록입니다. 상복이 대답했다. 공식 보고서에는 올리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조직이 알면 위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서대용이 공책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다. 수십 개의 이름과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사람들 모두. 서대용이 중얼거렸다. 제가 구출했거나 협력했던 사람들입니다. 탈북자들, 민간 협력자들, 정보원들. 모두 목숨을 걸고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이들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말입니까? 이한결이 물었다. 상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면 이용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버렸겠죠. 그래서 저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첩에는 남겼군요.
박진수가 지적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상복이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는 이들을 보호해야 했으니까요. 서대용이 상복을 오래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의 빛이 서려 있었다. 이 사람들 중에 서대용이 물었다. 실종된 요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복이 공책을 넘기며 생각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이 사람입니다. 김민수, 중고 서점 주인. 2018년에 제가 직접 인출한 탈북자입니다. 왜 이 사람입니까? 이한결이 물었다. 그는 북에서 정보 분석 업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고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만약 요원들이 정보를 찾고 있었다면 그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진수가 재촉했다. 상복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는 평양에서 온 정보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북 후에도 북측과 연결되어 있었죠. 물론 그것도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6년 동안 관리가 끊겼다면 서대용이 무겁게 말했다. 그 정보망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는 뜻입니까? 상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악의 경우 이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가 다시 북측에 포섭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복이 인정했다. 하지만 확률은 낮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입니다. 가족도 남측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6년은 긴 시간입니다. 박진수가 말했다. 압박이 있었다면, 회유가 있었다면. 상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도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대용이 결정했다. 일단 만나봅시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상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공책을 덮고 품에 넣었다. 언제 출발합니까? 상복이 물었다. 서대용이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였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서점은 낮에 문을 엽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상복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여기서 만나겠습니다. 상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일어섰다. 서대용이 마지막으로 상복을 바라봤다. 상복 씨,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박진수와 이한결도 각각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세 사람은 횟집 문을 나섰다. 상복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밤 골목으로 사라지는 세 개의 그림자. 그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잠금 장치를 다시 채웠다. 그리고 테이블로 돌아와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6년 만에 그는 다시 그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다. 자신을 버렸던 팀원들을 죽게 만든 그 세계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사라진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자신처럼 버려질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상복은 품에서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문구가 있었다. 잊지 말 것.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것은 팀장이 마지막 순간에 무전으로 남긴 말이었다. 상복이 홀로 살아남았을 때 잊지 말라고 했던 말. 상복은 그 문구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공책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는 일어서서 수조 쪽으로 걸어갔다. 물고기들은 여전히 조용히 유영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상복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다. 6년 동안 자신의 피난처였던 이곳을, 자신을 숨겨주었던 이곳을.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수조의 푸른 빛만이 희미하게 빛났다. 새벽. 횟집의 불이 모두 꺼지고 수조의 푸른 빛만이 어둠 속에서 흔들린다. 상복은 마지막으로 가게 문을 잠근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린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간판을 올려다본다. 상복인의 횟집. 낡은 글씨, 바랜 색. 6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진 간판. 주머니 속 군번줄을 한번 쥐었다가 다시 깊숙이 넣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는다. 골목 끝 서대용과 사령관들이 기다리고 있다. 세 개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서 있다. 상복은 조용히 걸어간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방향은 확실하다. 세 사람과 마주섰을 때 상복은 고개를 눌러 숙인다. 말은 없다. 인사도 다짐도 없다. 대신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한 방향으로 나란히 길게 뻗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네 개의 그림자는 하나처럼 보인다. 군도 국정원도 아닌 그저 살아남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었다. 버려진 사람들이 서로를 구하기 위해 함께 걷는 길. 골목 저편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차갑고 날카롭다. 하지만 네 사람은 멈추지 않는다.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그들의 그림자가 어둠에 녹아들 때까지 횟집의 수조만이 여전히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다. 조용히 끝없이